네, 오늘 교육할 내용 자체는 추세선을 활용한 일단 다양한 수렴 형태 그리고 채널 라인대에 대한 내용 자체, 채널링에 대한 내용 해석 자체로 가져가면서 추세에 대한 방향성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자체, 실전 매매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좀 설명드렸었던 추세선은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방향성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인지라 캔들을 본다라고 하면 다들 알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하락하는 국면이고요. 여기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상승했었던 국면이고 가장 최근 추세 와서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누구나가 알 수 있어요. 추세선을 만든다라는 의미 자체는 단순히 방향성을 본다라는 거는 그냥 캔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방향성은 내가 언제든지 그냥 눈으로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굳이 추세선을 만들어가면서 대응을 하는 이유는 뭘까? 방향성을 몰라서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추세선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예요. 내 기존 포지션을 정리하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신규 접근의 타이밍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 해석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기술적 분석은 단 하나로 항상 제가 교육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요. 어떠한 절대적인 지표나 내용 해석 이런 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확률상 높은 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건데 역시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확률상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절대 법칙 이런 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그럼 뭐하러 배워? 100% 맞지도 않는 걸 뭐하러 배워? 라고 하면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매매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매의 기준을 항상 배운다. 내가 진입과 손절과 익절 이런 내용 자체를 어떠한 특정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를 한다지 절대 법칙 100%에 대한 법칙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러한 내용 자체를 담아뒀었는데 사실상 부질없더라고요. 어떠한 내용을 가져가도 100%는 없습니다. 자, 요거를 꼭 인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추세선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다시금 좀 설명을 드리면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단 좀 만들었을 때 가장 최근 추세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락도 아니고 뭐 큰 그림은 정말 큰 데이터로 보면 당연히 하락인데 뭐 가장 최근 데이터로 보면 횡보인 것 같기도 하고 단발적인 상승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어요. 만드는 사람마다 자리값을 기준을 잡는 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개인적인 해석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보통 어떻게 보냐, 저는 좀 중립이다, 만약에 추세나 내용 자체가 애매하고 중립이다라고 하면 위든 아래든 일단 만들어 보자예요. 우리가 추세선을 만드는 원리는 똑같았었죠. 중간에 캔들을 관통하게만 만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의미 있는 지금 현재 데이터에서 가장 의미 있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최상단, 최꼭대기죠. 가장 앞에 구간대 만들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바라봤었을 때 가능한 여부를 바라봤을 때 나머지 상승 다 캔들을 관통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만드시다 보면 얘네가 왜 안 되는지 이제 직관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요구가 데이터 해석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추세선은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충분히 캔들을 관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현재 하락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거고, 가장 지금 현재 올라와져 있는 최근 추세가 추세선 부근대 까지 거의 다 올라와졌기 때문에 여기 구간대 터치했었을 때는 우리가 매매 포인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매매 기준이 여기 구간 터치서부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을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평 거의 가까이 나와주면 얘는 수평밖에 안 만들어져요. 수평으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횡보나 비슷한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다 수평밖에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최근 바깥쪽과 그 다음에 저점 기준으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추세선 수렴 형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데이터상으로 수렴에 대한 내용 자체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거죠. 왜?
이전에 불과 며칠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최근 시장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무려 뭐 2거래일 동안 지금 좀 지켜본다라고 하면 2000포인트를 또 뺐었어요. 단발적으로 2거래일 동안 2000포인트를 뺐다 보니까 그 뒤의 변동성은 이 한 번의 추세만큼 못하죠.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볼린저 밴드 내용 해석으로 담아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소모 사용 단계 큰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횡보를 가져가면서 에너지 충전 단계로 해석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짧게 본다라고 하면 상승과 하락이 나와줬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단계에서 충전과 에너지 소모 단계들이 같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큰 에너지를 사용한 뒤에 횡보 장세를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충전 단계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데이터 해석을 우리는 수렴 형태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렴 형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는요, 뭐냐면 한 점으로 모이는 게 우리가 수렴 형태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아래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특정 한 점으로 모인다? 이거는 우리가 수렴 형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내려와서 일단은 수렴 형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 점으로 모인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 얘가 계속 변동성을 줄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변동성을 줄여가다가 결론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 지금 상단, 하단, 추세 라인대를 뚫고 넘어가는 자리값은 언젠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한 점에 도달할 테니까 이탈하는 결과를 언젠가는 보여준다예요. 그게 언젠가요? 사실 몰라요. 그렇죠? 나와보고 나와지는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부터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데이터나 내용 자체로 수렴 형태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이탈이나 내용 자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수렴 형태는 항상 한 점으로 만나지는 거고, 위아래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발산하는 결과값도 만들어져요. 이런 건 어떤가요? 앞에 본장 전에 횡보를 많이 가져가다가 본장부터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가져가는 움직임들, 이런 거를 우리는 발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한 점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진행 상황에서 앞전에 이미 과거에 놓여져 있고 지금 거래량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발산 형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산 형태는 대응이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고요. 이 힘 자체가 똑같은 균일한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확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한두 번 힘 주면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의 성격이 그래요. 본장, 지표 발표, 그리고 뭐 주요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논의, FMC, 그래서 파월의 발언,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단기간의 데이터로 쏘기 때문에 정말 그 데이터를 의존해서 혹은 본장부터 해서 30분, 1시간 보통 강력한 변동성 추세를 그 이상 넘기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발산 형태보다는 특정 하락을 한다던가 쭉 힘 빠지면서 거래량 빠지면서 나머지는 상승을 한다던가 이러한 결과값들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발산 형태는 이렇게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매매 방식도 존재는 하지만 사실상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고 힘의 연속점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굉장히 특정 극한된 상황에서만 바라볼 수가 있는 내용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으로 모인다예요. 결국에는 추세가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언젠가 한 점으로 모여가는, 점점점 변동성을 줄여가는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장이 됐든 본장 직전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큰 추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움직임들의 패턴 해석들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수렴 형태는 어쨌든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 흐름 자체나 내용 자체가 한 타임 쉬어가는 단계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눈치 게임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눈치 게임을 가져가면서 방향성을 잡아줄 준비. 그래서 수렴 형태가 끝나는 직후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의 추세는 사실상 뭐 어마무시하게 강하다, 항상 500포, 1000포 이상을 들어올린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가 그려지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단발적인 강한 힘을 그려낼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그만큼 안 썼기 때문에 이후서부터는 단발적인 에너지를 크게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점으로 모인다, 결국엔 이렇게 가져가는 거, 추세선을 상단 하단 그려봤을 때 한 점으로 모이면 우리가 수렴 형태다라고 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점으로 모이는 과정 자체 해석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총 5가지 결과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울기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하락을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상승하는 움직임을 플러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쨌든 기울기는 수평 제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수평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줄 수 있는 내용 자체 총 5가지 표현이 되는데 구별을 짓는다라고 하면 플러스와 플러스 둘 다 상승을 하는데 기울기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평행하지 않는 이상 같은 상승인데 기울기의 차이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락도 똑같다라는 거야. 하락을 완만하게 하냐 가파르게 하냐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결과. 그리고 우리가 수평이 있고요. 하나는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경우의 수를 지금 다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하락이 있을 거고요. 상승이 있을 겁니다. 하락이 있을 거고요. 수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경우의 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평으로 가는 뭐 박스나 내용 자체가 있겠지만 제로로 가져가는 평행은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를 구별을 짓는다라고 하면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기울기 형성 다른 기울기를 가져갔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별 지을 수 있고요. 이거를 또 굳이 나누면 왼쪽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쐐기 패턴 웨지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웨지 패턴 쐐기를 닮았다라고 해서 웨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 수렴 형태의 3가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렇게 웨지, 자 한국어로 하면 쐐기, 그리고 이거는 삼각.